이창길 교수님께서 또 그 의정부 관련해서 용역 수행하시고 하신 그 결과들을 쭉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의정비 논의의 배경과 현황부터 또 해외 주요 사례 분석, 그리고 월정수당 결정 요인을 그 4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검토해 주시고, 전국 광역의회 월정수당 결정 현황도 좀 살펴봐 주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지방의회 그 의정비 제도 개선 방안들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대부분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광역 의원들의 의정비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해라고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니까 그 실국장에 해당하는 상급 수준으로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셨고, 하한선 금액을 6,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상한선을 뭐 1억 정도로 이렇게 아마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토론 순서입니다. 그 토론자 여러분께서는 그 효율적인 좀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로 추격해서 그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인천 계양 평화복지연대 유봉환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양평화복지연대 유봉환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의정비 심의위원회 활동이나 그리고 개인적인 활동을 하면서 저희 단체의 입장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어떤 의견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정비 현실화의 과정에서 이제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의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의 역할은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그 유급제가 된 다음에 의정비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논란이 되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지만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의원 선거가 이제 작년에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만족의 이유를 좀 물었는데요. 만족은 13%, 보통은 48.5%, 불만족은 38.5%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만족과 불만족의 차이 거의 3배 가량 나는 건데요. 이 불만족의 이유로는 첫 번째로 전문성 부족을 꼽은 사람이 35.6%, 그리고 두 번째로 부패 및 도덕성 부족을 꼽은 사람이 29.1%로 꼽았습니다. 어쨌든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적인 이해에 관심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뽑은 이 지방의원을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불신의 크기가 상당히 큰 거 아닐까.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었을까를 좀 보면, 여기에 이제 의원님들이 참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불편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의 잘못을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사례를 좀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요. 대전 서구에서는 한 의원이 이제 정례회가 있었는데 카타르 월드컵에 관람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 일정은 본인 상임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추경 심의가 있던 일정이었습니다. 진주시 의회에서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데 이탈리아로 해외 연수를 강행을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른 의회에서는 예정되어 있던 이 일정도 취소를 하고 있는 마당에 1억 3천여만 원을 들여서 강행을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의성군 의회 한 3선의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가 있는데, 이 건설사가 의성군 발주공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다른 건설사를 운영 중인 A씨의 명의를 빌려서 의성군의 공사 계약을 따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간략하게 찾아본 이런 사례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여러 해를 거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지방의회를 불신하게 되는데 아주 큰 이유로 꼽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방의회의 이러한 의원들의 잘못이 과연 단순히 개인 의원의 일탈일 뿐일까? 그리고 각 제도권의 정당들은 이러한 문제에 책임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 작금의 거대 양당 구조는 이러한 잘못들이 자행되는데 영향은 없을까? 그리고 여기 계신 다수의 선량한 의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다수의 선량한 지방 의원들은 이들의 잘못과 전혀 잘못이 없는가? 이런 거에 좀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비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지방 의원들은 이러한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부터 첫 번째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이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의정비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쨌든 법이 바뀌어야 되고 시행령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정비 현실화의 문제가 비록 상층에서 논의돼서 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의정비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될 겁니다. 어쨌든 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좀 다시 살펴보면요, 응답자의 63.5%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 경쟁력 제고에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라고 답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3명 중에 2명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라고 답한 겁니다. 비록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자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지방자치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지방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는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가장 우선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여전히 예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데 의정비를 현실화하자고 하는 주장을 순수하게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구태의 행태와 의회의 잘못에 대해서 단호히 단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어버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비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법과 제도,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데 실제로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 의정비 제도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 의정비 현실화에 대해서 굳이 애써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평가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각 정당과 정치권에 계속해서 이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데도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의원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좀 눈에 띄지 않는 게 좀 아쉽습니다. 결국 기존에 해왔던 것과 달리 다른 태세로 필사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그간의 경험과 사례를 아마 살펴보시면 국회와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데 여태까지의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차원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계기로 해서 저희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지방의원이 국민 앞에 모범을 보이면서 신뢰를 충분히 쌓고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국민의 폭 넓은 지지를 좀 받을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에도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역 의원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우리 유봉환 국장님이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좀 듣고 같이 공감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말씀 주시는 과정 속에서 느꼈는데요. 아무튼 우리 유봉환 국장님께서는 의정비 현실화 논의에 앞서서 우리 지방의회가 무너진 국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최우선 과제다
라는 지적과 함께 당사자인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앞에 모범을 보이면서 신뢰를 쌓고 또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좀 얻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의원님들에게 쓴소리 같지만 굉장히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인천 YMCA 차성수 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천 YMCA 차성수 국장입니다. 오늘 그 의정비에 관련해서 합리적인 의정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또 그 합리적인 의정비를 선정하는 근거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토론하고 있는데, 합리적이란 말은 결국은 논리적으로 적정한 논리에 맞춰서 결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왜 도대체 이 정도 금액이 의정비로 산정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부터 좀 따져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그 의정비에 대한 지역에서 논란이나 토론이 가장 많이 있었던 적은 처음에 이제 그 의정 활동비만 지급하다가 봉사지급으로 지급하다가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가장 토론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나가서 많이 토론하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때를 돌아봐서 원래 그러면 월정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그 취지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 발제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좋은 인재들이 그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생계비를 지급하는 그런 취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만 지방의원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월급으로서 살았던 사람들도 능력 있는 사람이 시의회나 구의회나 지방의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럼 의정비를 그러한 취지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 금액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게 그 취지에 맞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토론 내용에서 계속 핵심적으로 끌고 갈 논지는 바로 이 지점인데요. 그 의정비의 기준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사회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위나 아니면 그 사람의 특권적인 그러한 높은 지위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급되는 금액을 우리가 산정하는 건 아니다. 이 지점이 제가 핵심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뒷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반복돼서 이 논지가 유지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정한 의정비는 인천 같은 경우 현재 의정비 수준이 충분히 적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로서 인상할 요인이 없다라는 것이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토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사적으로 아니면은 뭐 의원님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의정 활동과 선거용 활동에 대한 구분이 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정 활동을 하시는 여러 가지 행사 참여도 하시고, 또 행사 가서 축사도 하시고, 또 그쪽에서 아니면 뭐 시민들 만나는, 많은 사람들 만나는 자리 자꾸 나가시고 하시는 것들, 그 의회 회의까지 빠져가면서 그런데 나가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을 의정활동이라고, 거기에 투여하는 노력이나 시간들이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그렇게 동의가 전혀 안 되고요. 그거는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자신에 대한 그 자신의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홍보활동이고,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들까지 그 의정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함으로 의정비를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더불어 또 경조사비까지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경조사비는 그거는 전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자신을 알리는 활동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비용을 그 의정 활동비나 월정수당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선거 활동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김경란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정치인들 아니면 그 공무원 정치인들이 돈으로 뭐 식사를 대접하거나 이런 것들에도 문제 삼고 있는 이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런 경조사비가
마치 더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논지 제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걸 한번 짚어갈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저는 그게 개인적인 의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개인적인 의원의 문제 생각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사회적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뭐 경조사비도 내야 되고 가서 축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안 나타나면은 지역민들이 아 저 사람 밖에 변환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 해야 되는 거 인정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런 부분들 한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나 아니면 시민 여러분들도 자꾸 그 정치인들 불러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쓸데없는 시간 뺏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싶고요. 이러한 그 논리나 아니면 이런 그 계산되는 산정식이나 아니면 나중에 결론으로 나온 공무원 상급에 대우한다 이런 식의 결론들을 이끌어가는 논지에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의원들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 지위에 걸맞는 금액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걸 저는 부정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처음에 의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나왔는지, 초심은 어떠했었는지, 그리고 정말 자기가 돈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었고 뭐 선거 때는 뭐 나는 꿀벌처럼 일하겠다, 뭐 정말 일꾼이다 이렇게 일하겠다고 말을 하고 나오셨는데 나와서는 왜 돈 조금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한 대접과 그러한 자신의 지위에 맞게 나는 대접을 좀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좀 버리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자꾸 그런 생각들이 일반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의정비에 대한 금액 기준도 이 사람 내가 시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수준에 비해서 지금 받는 금액은 너무 낮다라는 얘기가 무의식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같은 논조에서도 이제 논조에서 지금 그 활동비를 의정활동비까지 다 포함하면 6천만 원이 넘는데 지금 연봉 6천만 원 넘고 나서 인천시에서 내가 정말 생활하기 힘들고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거를 6천만 원 넘는데 정말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인천시의 지금 현실 아주 일반적인 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6천만 원이란 금액은 살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나중에 뒤에 이 앞에 발제문에 대해서 잠깐 좀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체감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금액이 적어서 뛰어난 인재가 시의원을 하겠다고 못 들어오냐? 나는 이 금액이 적으니까 난 정말 그 금액 가지고 내가 시의원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원이 됐을 때는 그 금액 말고 그 이외에 금액으로 상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신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하고 그러면서 권력도 받는 거고 그런 지위들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만으로 이것이 금액이 적어서 그 능력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논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앞에 발제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까지는 제가 이제 주요 논지였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의정비 선정 과정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정비 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이렇게 해서 한 명씩 선정해갖고 시민이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지방의회 의장이 그 전체 위원회 절반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정비 심의위원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었는데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상 입장을 깔고 들어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그럼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절반을 그렇게 깔고 가는 거는 아예 애초부터 인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 자체가 되어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청회랑 주민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수익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약간 요식행위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의정비 시연에 들어가서도 사실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거를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나와도 뭐 그걸 그 여론조사 의견대로 반영할 필요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요식행위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도록 그거를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차성수 국장님, 제가 사실 이제 진행자로서 이렇게 시간 통제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9분 정도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 5분 정도 하고 또 나중에 상호 이렇게 그 토론자 간에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거꾸로 이제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검토 과정들은 우리 발제하시는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이렇게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주세요. 하고요. 네, 뒷부분에 있는 거는 제출된 그렇게, 자료로 예.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성수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도중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없도록 끄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차성수 국장께서는 그 의정비에 대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취지를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정비가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적 어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그 지급하는 정도라는 어떤 그런 그 것을 제시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아무튼 그 다 못다신 내용은 그 토론자 간 또 발제자께 또 그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지금 저희가 토론 순서를 그 시민사회단체 우리 두 분, 그 다음에 그 전직 의원님들 두 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한동식 국장님께서 이제 언론인 중간 입장에서 좀 뒤에 마무리를 좀 해주는 의미로 이렇게 좀 순서를 제가 그렇게 임의로 했는데요. 다음은 그 전 인천광역시의회 강원모 부의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그 강원모 부의장님께서 토론하면서 토론자로 저를 좀 지목을 해주셨는데 제가 바꾸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8대 의회 의정활동 같이 해오면서 이 의정비 현실화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견을 내시기도 했고 사실 오늘 요 그 이창길 교수님께서 연구 용역할 수 있게끔 지난 8대 의회 때 그 많은 노력을 해오셨던 분이 강원모 부의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거다. 진행을 맡게 되면 중간적 입장에서 충분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 못 하실 터이니 서로 바꾸자 역할을 그래서 제가 사실 진행을 맡게 됐고 토론자라 우리 강원모 부의장님께서 나서게 됐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강원모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8대 시연을 하면서 의정비 문제에서 가장 많은 그 이 문제점으로 저는 얘기를 했는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평으로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정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비이성적인 그 대화가 오가고 결국에는 뭐 의회 무용론으로 이제 발전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의정비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임기 후반기에 그 이거를 좀 적정한 어떤 의정비의 수준은 어떤 것인가 한번 그 용역을 주자고 제가 그 제안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창길 교수님이 그 용역을 수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좀 토론회를 통해서 그 제가 발의했던 그 용역이 어떤 수준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보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지금 교수님 저 인천대 그 이창길 교수님 팀에서 제안한 상급 수준의 보수를 의정비의 기준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그 나눠져 있는데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 거의 뭐 20년째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정비를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체의 구조를 만들지 않았던 거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의정비 공무원들 보수나 이런 거 의원도 공무원입니다. 엄연한 공무원이에요. 그 어떤 수준을 갖다가 그 의원이
우리가 의원을 갖다가 너 일을 잘하면 돈을 덜 주고 또 못하면 돈 안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구조에서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 지위와 역할을 갖다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보수를 얼마 준다고 결정되는 것이지 그 의원이 잘하고 못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왜 자꾸 이것을 갖다가 의원이 성실하고 개선되고 앞으로 잘하면 의정비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이게 설명되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의정비 결정 요인의 그 적절성도 정말 문제라 생각하는데 인구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 활동 실적 기준 이거하고 도대체 의정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다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정도가 좀 관계가 있겠죠. 인구수는 그렇게 따진다면은 인구수 가장 그 적은 옹진하고 뭐 저기 강원 같은 데는 아예 의정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재정 능력도 그렇습니다. 재정 능력이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지방자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재정 자립도 확 개선됩니까? 국비가 거의 70%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 의원이 어떻게 이걸 갖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하는 거를 갖다가 의정비의 요인으로 두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정활동 실적 기준도 문제인데 의정활동 실적 기준은 계량화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조례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개정하고 제정하냐. 조례수 가지고 의정활동 평가하는데 그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게 말도 안 되는 건지. 타 공무원군하고 비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보수를 갖다가 얼마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기준이 저는 이미 우리 그 의원도 공무원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공무원 수는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상급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그럼 4급이면 4급, 5급이면 5급 그렇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왈가불가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그 발제자의 그 의견에 저는 동의하고요. 기타 의견으로는 제가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의원 그 결정을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적 문제를 뭐 아까도 좀 그 토론장에서 말씀하셨지만 4년에 한 번 하는 의정비 심의입니다. 우리가 의회 당선되고 나면은 그 해에 4년치를 갖다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무모한 구조입니까? 예? 그리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을 할 때는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해라. 여론조사하면 여론조사가 좋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행정제도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와 특히 행안부가 지방의회를 갖다가 이렇게 꽁꽁 묶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의원의 권리 확대가 그 시민의 권리 확대입니다. 의원의 의정비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은 의원 개인을 잘해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이성적 태도가 접근이 좀 필요한데 여론을 주도하는 시민단체하고 언론에서 이 부분을 좀 관용적인 태도, 전향적인 태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세대, 제가 이제 62년생인데 저희 세대는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뭐 자기 사명감이라는 것들이 많은 그런 세대입니다. 돈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세대였어요. 근데 앞으로 점점 이런 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의정비 그 수준 그 자체가 정치권의 진입에 동기 유발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제대로 된 의원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의원들을 갖다가 열사나 지사의 성격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정비의 그 수준이 이 의원으로의 어떤 진입을 갖다 유발하는 그런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은 의회 수준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원이 갖는 직업적 현실을 좀 인정했으면 합니다. 아까도 이제 뭐 다음에 토론하겠지만은 선거를 치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을 만나야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것도 어떠한 그 정치인 의원의 그 활동이다. 그런 어떤 관용적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호모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를 안 쳐주시네. 다른 분들 안 쳐주는데. 예.
우리 강원 부장님께서는 현 의정비 결정 요인들을 뭐 인구수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이라든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라든지 의정활동 실적 기준 요거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좀 지적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발제자께서 제시했던 상급 수준 처우에 동의한다라는 의견 주시기도 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전 계양구의 이충호 의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계양구원 이충호입니다. 저는 이제 광역 관련이 아니라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좀 중심으로 일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의정비에 대한 정의는 뭐 아까 우리 그 관련돼서 많이 나왔으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의정활동비가 지금 19년째 기초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현재의 기초의회의 의정활동비가 정해졌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가고 그러니 앞으로 4년간도 그대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현재 구도라면. 그 사이 통계청의 이나라 지표에서 제가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 복리 계산으로 원래는 물가 계산은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단순 계산으로 했는데도 38%가 올랐습니다. 약 40%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비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월정수당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정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다 재정 자립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강원모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원래 국고보조금으로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분배하는 구조에 의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상위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정부의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의 형태를 좀 놓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의 그 비중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놓고 봤었을 때 일단 계양구의 예를 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4년간을 제가 놓고 봤는데요. 2086억에서 2,742억으로 약 656억 원, 31.5%가 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자체 세수도 늘기도 했고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꼬리표가 없는 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대로 쓸 수 있는 교부금이 그만큼 더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립도가 그만큼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이 부분이 많이 또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광역은 120일이라고 기초는 80일이라고 하는데 계양구는 100일 이내로 한다 해서 지난 4년간은 86.5일을 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회의를 86.5일을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86.5일만 나올까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회의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앞에 꽤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나가봐야 되고요. 주민들을 만나야 되고요. 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전부 다 그 회의 일수로 묶어가지고 86.5일만 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 나와서 그날 자료 보고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 듣고 그냥 그렇게 끝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이제 추가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범위, 저는 주민들을 만나는 모든 행위가 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사에 가서 인사를 하고 또 어느 그 참여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토론회를 하고 이런 자리들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모든 의정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한다, 이것은 독선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떻구나라는 걸 듣고 거기서 또 다른 방향을 고민하는 이런 자세들이 지방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례제정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런 것들로만 의정활동이라고 평가를 하지 말고 주민들과 얼마나 소통을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적정 의정비는 그러면 과연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정말 늘 4년마다 한 번씩 화두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계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4차까지 회의를 하고 아주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가 이렇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는데 또 전직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대한 이해가 이만큼 또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아쉬움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의정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특정 급수 등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행안부 내부 규정에 있습니다. 이게 조례나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 내부 규정으로 그렇게 의정비 산출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줘요. 이게 아까 우리 강홍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안부에 딱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는 틀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료를 이 토론회 하면서 자료를 요청을 받았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의정비는 얼마인가라는 걸 꼭 표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뒷부분을 좀 놓고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생각을 했었을 때 2004년도, 2003년도 대비 현재까지 약 40% 올랐으니 의정 활동비에 대해서 약 40% 정도 올려줬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110만 원인데 120만 원을 좀 착각을 했어요. 좀 더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110만 원에 대해서 40% 정도 이렇게 인상을 좀 했으면 의정 활동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월정 수당 같은 경우는 뭐 강원모 의원님하고 좀 사실 이제 따로 이렇게 의견을 논한 건 아닌데 비슷한 의견인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어쨌든 역할을 할 때 카운터 파트너로 오시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분들이 제출한 의안들 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결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주민 대표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뭐 귀족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이건 주민들의 대표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도의 어떤 대우는 기본적으로 와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제 생각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거예요. 처음 초선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해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이제 저랑 같이 의정활동을 했던 분들이 재선 의원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초선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돈을 받아요. 이건 뭐지? 우리 재선 의원님들, 삼선 의원님들은 그만큼 같은 업무에 대해서 역량이 쌓이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초선으로 오신 분들이랑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는, 의정비를 받는다는 게 이거는 좀 개선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공무원 직급에 맞는 어느 기준을 두고 거기에 각 개인의 특성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공무원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인정을 해줘서 호봉을 그만큼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별개의 곳에서 하셨던 분들 이런 경우라면 뭐 정해져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개인의 차별 편차도 좀 둬야 좀 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의 지원이라고 할까요? 도전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란, 또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뭐 금액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뭐 비슷한 금액이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광역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기초도 사실 기초에서는 광역만큼 받았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물론 광역은 또 광역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인천시 그 근로소득 기준으로 평균 정도 임금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의정 활동비 조금 플러스 한다 그러면 지금 그만큼 받는 곳은 서울시 기초의회도 없습니다.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서울시, 물가가 높기 때문에 많이 좀 받아야 되겠지만 서울시도 4천 조금 넘는 경우들이거든요. 한 4,500 정도 선인데 기초가 일단은 평균 임금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기초에서는 아마 대단히 환영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충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충호 의원님께서 이제 기초의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좀 말씀을 쭉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19년 때 지금 저희가 대부분 월정 수당만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19년째 한도가 변하지 않고 있는 의정 활동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단톡방이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만들어졌었는데요. 그 단톡방에서 우리 토론자분들께 실질적인 이 적정 의정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꼭 토론회 때 의견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런 금액까지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의정 활동비의 경우는 기초의 경우에 170만 원, 광역의 경우에 210만 원 정도까지 좀 돼야 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의견을 주셨고 또 월정 수당은 발제하신 이창길 교수님 의견에 아마 동의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의원 각 개인, 그러니까 재선, 3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이렇게 호봉제 추가해서 책정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기호일보 정치부 한동식 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동식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여기 인천시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출입을 했는데 과거에 봤던 시의원과 최근에 보는 시의원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많이 달라졌고요. 밖에서 만나는 우리 시의원들 또 구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예전엔 진짜 대접받고 의전받고 큰 목소리 크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겸손하시고 되게 부지런하니까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언론에서 좀 중립적인 의견을 좀 달라고 했는데 저는 별로 중립적이지는 않고요. 언론은 저희가 보는 의정비 항상 비판적이었습니다. 비판적이었는데 저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이창길 교수님께서 이 발제한 이 부분들 이렇게 좀 쭉 봤을 때 저희가 의정비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주민수, 좀 전에 우리 강원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수 그리고 또 의원 조례 발제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례 건수, 조례 발제 건수만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지만 2018년 9위에서 지난해는 16위. 등수로만 타 자치단체와 비교만 한다 그러면 단순 비교만 하면 상당히 좀 최하위 수준이죠. 그리고 1인당 의원 발의 조례 재개정 건수도 전국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전국 3위에서 10위로 하락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몇 가지 사안만 본다 그러면 인천시 의정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전국 3위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강원모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의원 인구수 이런 부분도 비교했을 때 그러면 강화나 옹진, 동구 같은 경우는 진짜 최저 수준으로 맞춰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의정비를 왜 올려야 하냐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의원들의 활동들,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시민의 복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동결 또는 인하해야 된다, 소폭 올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의회의 역할, 시민의 대표로서의 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을 지원하고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복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도 필요한데요. 근데 어떻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좀 전에 우리 시민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의 우려를 좀 제어하거나 좀 뭔가 좀 좀 일탈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의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있지만 구성돼 있지만 제대로 열린 적도 없었고 제대로 이에 대한 조치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의정비를 뭐 차등적으로 줄 수 없다 하면 우리 그 성실하지 못하고 일탈하는 그런 의원들에 대한 어떤 조치도 의회 스스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의정비 동결 능사는 아니고요. 결국 인천시의회의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활동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한동식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사실은 이제 그 중립적 입장에서 아마 의견을 주실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패널을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어떤 우리 지방의회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시면서 우리 지방 의원들이 더 많이 좀 활동을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좀 월정수당 인상에 대해서 좀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